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 이제 공사법 뒤쪽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얼른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 진도가 이제 다 끝나면 또 이제 1월에 또는 2월에 이제 3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제가 계획을 좀 세워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기출문제 푸시면서 모자란 부분 좀 채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제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사설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공무원 강의 하는데 엄청 많잖아요. 그죠? 소방 공무원 다른 분들도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를 내시고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정도는 같이 사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내는 건 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 것도 많이 이제 풀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십시오.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풀다 보면 틀림없이 본인이 모자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자란 부분들 위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내가 기출문제 있는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풀린다 라고 하면은 저는 80점에서 90점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점수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동영이라던가 조금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 기출이다.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조건을 바꾸고, 어떤 그 조건이나 또는 이제 숫자, 이런 것들을 내가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좀 바뀌었네. 라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기출이 변형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연습시켜드리는 게 그냥 레벨 1 모의고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학생들이 이제 조금 약간 조바심이 드나 봐요. 이제 직강 같은 데 가도. 너무 조바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카톡으로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요즘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불안하기도 하다.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목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우리 100% 한번 해결을 하는 걸로 일단 가져가시고 틀림없이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건 아직 본인 게 아니니까. 아셨죠? 그리고 본인 거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해서 지금은 엉덩이 여러분들 붙이셔서 공부를 좀 이제 집중해서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집중해서 할 시기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양을 좀 늘리시고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하다가 답답하거나 또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셨죠? 물어보시고 또 이제 뭐 가까우면 제가 뭐 사무실 근처라도 뭐 놀러 와라 라고 하고 싶은데 저희 여기 사무실이 좀 멀어가지고 그죠? 혹시 이제 뭐 의정부 쪽이잖아요. 여기가 경기도 의정부 근처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강북 쪽은 좀 가까우니까 서울 쪽 이제 사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내가 답답하다 그럼 오십시오. 그냥 거기 사무실 주소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카톡을 하고 뭐 약속을 잡고 오면 더 좋고 그죠?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그렇게 사드리면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일단은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대신에 이제 미리 제가 여기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도 있으니까 약속만 잡아주시면 말만 하시면 제가 그날 되면 같이 또 하고 하면 좋으니까. 그죠? 자, 일단은 우리는 네, 그렇게 해서 이 법규를 일단 오늘 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가 좀 길었죠. 학생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13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공신고죠, 우리. 그럼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누구한테 신고해요? 그렇죠. 본서에 신고하죠, 본서. 본서한테 신고를 한다.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려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이나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서에게 신고한다. 자, 근데 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라도 틀림없이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사항이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30일 이내에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뭐를 해주래요? 변경 신고를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이내에 꼭 그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어떻게 해주래요? 통보를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공 변경 신고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래요. 시공자,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그죠? 이 중요사항이 해당이 안 되면 그냥 서류나 또는 보고서에 서류를 그냥 첨부해서 보고 정도만 해주면 된대. 그지? 신고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보면 중요사항이 뭔지도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세 가지다. 시공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 시공,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들이다. 자, 그리고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착공신고. 그죠? 착공신고 대상. 자, 일단 우리가 착공신고라는 걸 하려면 얘는 제외를 시키고 해야 된다. 제조소 등은 우리가 착공신고가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고, 내가 어떤 소방시설을 신설하고 싶다. 신설. 그죠? 그럼 신설을 할 때 우리는 뭐를 하겠다? 착공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기계 쪽에 가보면 내외 등등. 그죠? 송살, 재용, 방. 맞습니까? 이런 애들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내외 등등, 재송살방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 포함입니다. 착공은. 일단 기계 쪽만 볼게요. 그리고 타 설비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죠 여러분들? 타 설비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탐, 경, 방, 콘, 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쪽에 갔을 때 탐경방 콘무도 우리가 타설비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을 신설할 때 착공신고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설비 또는 구역을 증설한대요. 그죠? 설비나 구역을 증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설비도 늘릴 수 있고, 또는 이제 만일 스프링클러다라고 한다면 방호구역이나 이런 걸 늘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여기 SP 등에 들어가는 조스를 빼고, 조스, 여기 조스 들어가 있죠. 그죠? 조스 빼고, 그리고 비경을 뺍니다. 비경 빼고, 그죠? 비상방송 빼고, 무선통신 빼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용수 빼고. 그러면 증설 쪽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옥내, 옥외 그대로 들어가죠. 얘네만 설비 증설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간이 SP, 물분무 등은 방호구역, 구역에 대한 증설이죠. 이런 것. 자탐, 경계구역, 재연, 재연구역. 자, 이것도 여러분들 타설비업자 다 제외해요. 그리고 연살, 연송, 비콘, 연방 갔을 때 구역들. 근데 비상 콘센트는 회로입니다. 그죠? 회로. 그래서 요 빠지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얘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조스 빼고, 경 빼고, 방 빼고, 용 빼고, 무 빼고. 아셨죠? 이런 것들 빼버리면 밑에 이제 증설이 된다라는 거고, 자, 아래 갔을 때 이제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착공신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개설 이전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개이정? 맞죠? 그래서 수소동이 들어간다.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감시. 그지? 요거 3개. 여러분들 이 3개는 꼭 알고 계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착공신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착공이 끝나서 내가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뚝딱뚝딱 공사를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완공검사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가 착공을 해서 끝났으니까 본부장이나 서장이 뭐를 실시한다? 완공검사라는 걸 제가 실시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공사감리자가 만일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얘를 또 그대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으면. 이거 이제 본서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완공검사와 부분완공검사를 하면, 그죠? 본서가 어떻게 보면 또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 여기 사죠. 부분완공검사. 그죠? 증명서 발급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완공검사 증명서를 본부장이나 서장이 발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사가 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제대로 완공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다.
맞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확인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보면은 문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지하상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중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문조문의 판노수숙창. 이 위에도 생각보다 잘 나오죠, 그죠? 판노수숙창. 수숙창. 그죠? 그리고 지하상가예요. 이거 잘 보시고, 지하상가 잘 보시고, 다중. 그죠? 이런 시설들 나오더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가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SP 등이라던가, 맞습니까? 또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물분무 등이 들어가죠. 근데 SP 등이 들어가고 물분무 등이 들어가지만 뭐는 제외한다? 그렇지. 호스릴은 제외한다. 이런 거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연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대신에 뭐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시고, 가스를 제조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합계가 얼마? 1,000톤 이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죠. 그 완공검사 현장 확인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걔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끝나서 우리가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지상 노출. 자,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자 보수를 하는데, 그죠? 관계인이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공사업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관계인 소방시설 하자가 발생했을 땐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 3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어떻게 알려야 된다? 서면으로 꼭 알려줘야 된다. 서면. 맞습니까? 3일 이내에 꼭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못된 게 있는 거야, 공사가. 그러면 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공사업자한테 얘기하면 꼭 3일 이내에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3일 이내에 못 갈 것 같으면 하자 보수 계획이라는 걸 보내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공사업자가 이제 이거를 서면으로 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3일 이내에 내가 이제 하자 보수를 받거나 또는 이제 계획을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러면 본부장 서장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자 보수를 아예 안 해줬다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본서에게 알릴 수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하자보수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2일짜리가 있고 뭐가 있다? 3일짜리가 있다. 2일짜리가 있고 3일짜리가 있다. 됐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지방위원회 쪽에 뭐를 받는다? 심의를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자, 요게 몇 년짜리 위에 있는 게, 아래 있는 게, 그죠? 요거 채울 수 있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왼쪽에 있는 소방시설도 잘 봐야죠.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너무 많이 했죠, 우리. 그죠? 자, 16조 감리입니다. 감리. 여러분들 감리는 업무부터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 등의 예를 적법성 검토를 한다. 그죠? 설치 계획표.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설계 도서라는 걸 적합성을 본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계 변경사항. 적합성 검토. 맞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갔을 때 이제 소방용품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가보면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자재, 그죠? 적합성 검토라고 나와 있죠. 지금 적합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가보면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시공을 하는데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 기준에 제대로 했는지, 그죠? 지도와 감독을 한다. 지도 감독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 여긴 적합성, 적법성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완공이 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 시험한다 그랬죠? 제대로 성능이 나와주는지. 맞나요?
그리고 시공상세도면 누가 작성해요? 공사업자가 작성한다 그랬죠? 이것도 적합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법성이죠. 그죠? 그래서 적합성이 4개입니다. 4개. 소방시설 등 설계 도서,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사항, 소방용품, 그리고 시공상세 도면.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적법성이다. 그래서 8번에 가보면 또 여기에 이제 시설들 2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었어요? 피랑 방이었죠. 피난이랑 방화. 그리고 방염. 그죠? 방염물품. 그래서 불연화와 방염물품. 그죠? 이런 것들 나와 있었죠. 이런 것도 난연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적법성이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최근에는 이 앞에 있는 문구도 바꿔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감리업자에 대한 업무는 꼭 정리를 해주시고 공사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에 가보면요. 상주하는 공사감리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공사감리가 있다. 맞나요? 그래서 상주공사감리는 항상 어디에? 그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그 상주하는 상주공사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데에는 꼭 상주감리를 해라. 그래서 연면적이 거기 가보면 우리가 이거 시험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상주공사감리는 3만이다라고 나와 있고 다 알죠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16층 이상의 500세대면 그 여기 특이하게 지하 포함이라 그랬어요. 아파트가. 그죠? 우리가 상주공사감리를 한다.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배관을 설치할 때부터 완공 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 일지에 꼭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감리 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이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 현장에 배치를 하며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반공사감리라는 게 나옵니다.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다.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 1회, 요거 잘 보셔야겠죠? 공사 현장에 배치 및 업무 수행하고 감리 일지를 기록하고 14일 이내 범위에서 업무 대행자 지정할 수 있고 업무 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가 되어 업무를 시할 수 있다. 그 업무가 요 업무였죠. 요 업무. 그죠? 요 업무를 할 수 있다.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원자력법에 따른 관계시설에 설치가 되는 장소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다라고 하면은 여기 원자력법 관계시설 이런 거 정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자, 17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리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공사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다? 관계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관계인이 하는 거야, 지정을. 맞죠? 그럼 이 관계인이 누구를 지정하는 거야? 공사감리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공사감리자 지정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누구랑 이제 같이 계약을 맺는 거냐면 이 사람을 계약을 맺는 거죠. 감리업자라는 사람하고.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죠?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하고 지정 신고를 하는 거죠. 변경 신고. 또 지정 신고. 마찬가지 다 본서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2일 이내에 그걸 받고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나 이 회사랑 계약했다라는 걸 꼭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보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고. 옥내 소화전, 신설, 개설, 증설. 그죠? SP 등. 캐비닛형 제외해서 신설, 개설, 증설. 그죠? 물본무 등 신설, 개설, 증설. 요거 제가 꼭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의 소화 설비들은 다 얘가 들어가요. 옥내라던가 SP 등이라던가 물본무 등이라던가 옥외 소화전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얘네들 자탐, 비방, 통감, 요 용수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보 설비 안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요런 애들이 증설이 빠지더라.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아, 요것도 호스릴 방식 제외, 호스릴 방식 제외고, 자, 여기 6번에 가보면 제가 얘기했죠. 소화활동 설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연송과 무통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증설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뭐가 들어가요? 신설, 개설, 증설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리업자 지정하는 대상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는 착공신고보다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17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얘기했지? 거꾸로 생각하면 야, 그럼 한번 나올 때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됐죠?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으면 베스트고, 안 외웠다, 안 외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외워야지, 그지? 지금이라도 꼭 외우셔야 된다. 자, 감리자 지정신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탐, 옥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는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을 하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그냥 지정을 한다.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신고를 하고,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변경 시는 30일, 처리 기한은 2일. 그러니까 이건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감리업자를 지정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게 더 잘 나오죠. 배치가 훨씬 잘 나옵니다. 배치는 통보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감리업자는 감리를 위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원,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한다. 감리업자는 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배치 통보라는 걸 한다 그랬죠? 배치 변경 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책임감리원과 뭐가 있다? 보조감리원이 있다. 보조감리원이 있다. 그래서 책임감리원 위주로 보시라 그랬죠? 책임감리원. 그럼 책임감리원 기술사가 할 수 있는 현장이 연면적이 20만. 지하층 포함 층수 40층. 그죠? 요게 그래서 특급 기술자랑 똑같다. 같이 보시라 그랬죠? 특급 감리원 같은 경우는 연면적 3만에 20만 미만이고 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인, 그죠? 이상인 공사 현장이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여기는 고급 기술자 기준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급 감리원 같은 경우는 중급 기술자와 똑같겠죠. 그리고 물분무 등이나 재현 요건 똑같지만 얘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고 여기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파트만 딱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5천에 3만 들어가 있고 지하구 초급 감리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최근에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보조감리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추가하는 기준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보조감리원은 뭐 20만 제곱을 초과하는 면적마다 10만 제곱마다 보조감리원 한 명을 뭐 추가해라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됐죠? 그리고 여기 세부 배치 기준에 가보면 상주공사감리와 일반공사감리에 대한 배치 기준이 나오는데 상주공사감리 배치 기준보다는 요 일반 소방감리, 그죠? 여기 현장 배치 기준 요 정도 제가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5개 이하라 그랬어요. 요거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자탐이나 옥내 소화전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 감리 현장이 주행거리가 30km 이내로 있대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죠.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멀지 않은 거죠. 자, 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걸 하나로 볼 수 있고 5개도 5개지만 연면적이 10만 제곱 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파트는 연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개? 5개 이내에 공사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9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감리업자가 감리를 했을 때 공사가 설계도서나 기준에 맞지 않대요. 법에 맞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은 거죠. 그럼 관계인에게 알려야죠.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보완
이런 걸 요구해야죠. 그죠? 다시 해라. 그럼 공사업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따라야죠, 여러분들. 그럼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한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본서에게 보고해야지, 이건.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3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라고 나와 있죠. 감리업자는 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행안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리고 도급인 맞나요? 그래서 공사 감리한 건축사 이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본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죠. 맞습니까? 공사 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 결과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계인 도급인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서에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 감리에 대한 요 결과를 얘기를 할 때 꼭 뭐를 내줘라? 서류를 내줘라, 서류. 그래서 최근에 이 서류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서류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착공시행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 도면, 공사감리 일지, 특정 소방대사용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죠? 요거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조입니다. 21조. 자, 21조는 뭐예요? 공사의 도급이다. 특정 소방대사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당연히 일을 주는 거죠.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땐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누구누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된다. 자, 이게 뭐였어요? 공사는, 소방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무조건 분리 도급해줘야 된다. 다만 공사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그죠? 도급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하는 공사인 경우. 긴급 착공하는 경우. 맞죠? 그리고 국방이나 국가안보, 기밀유지,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1천. 제가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1천?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됐죠? 그리고 요거 누가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한입찰,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입찰 방법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도급 제외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22번째가 보면 제가 뭐 넣어놨어요? 하도급의 제한 넣어놨죠. 그죠? 그럼 하도급의 제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다. 그래서 도급을 남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죠. 기본은 없습니다. 다만 시공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그죠? 한 번 정도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예와 소방시설 공사를 같이 받은 경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건설하고 공사, 통신 이런 것들. 그래서 주택건설,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그죠? 그리고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갔을 때 도급계약의 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휴폐업했을 때 맞습니까? 소방시설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됐을 때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요거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30일 이상 공사만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공사, 설계나 감리 이런 거 말고 공사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지하겠다. 취소 정지.
휴업, 폐업. 그죠? 30일. 공사업자 감리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어떤 자인 경우? 같은 자인 경우. 맞습니까? 그리고 기업 집단인 경우,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마지막에 갔을 때 친족인 경우. 그죠? 그래서 공사업자, 감리업자가 친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는, 자, 요거 청장이 우리가 시공능력이니까 결국은 공사업체만 능력을 평가받는 거죠. 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뭐 실적에 대한 거라던가 자본금에 대한 거라던가 기술력에 대한 거라던가 경력이라던가 또는 신인도 평가라던가,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우리가 했을 때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된다.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기술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소방기술자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이라는 걸 주는데 이거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업체에 취직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근무 시간 외에는 괜찮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청장한테요. 그죠? 그래서 다 청장입니다. 다 청장이고, 여기 가보면 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로 인정을 하고,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수첩, 경력수첩 발급하고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안부령. 자, 요 행안부령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자격수첩,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취소하거나 또는 이제 6개월이나 2년 이하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하래요? 정지시킬 수 있대. 그래서 여기 가보면 거짓 부정이나 대여만 취소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죠. 그죠? 즉시 취소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가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요 등급 정리. 아셨죠? 여러분들이 기술 등급 정리는 꼭 하셔야 돼. 기술 등급 정리는 꼭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치 이랬지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고, 자체 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 등급도 꼭 알고 계십시오. 하셨죠? 꼭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8조에 가보면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뒤에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 한번 또 강의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